하루 만에 달라지진 않았지만 정말 달라졌어요. 전 펜틴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14일의 약속, 펜틴 프로V 시스템. 머리는 신경 쓰는 만큼 건강해져요. 잃어버린 옛것에 향기가 있고 늘 새로운 볼거리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들이는 한국 문화 1번지 인사동. 가방을 들고 메고 어느덧 인사동의 또 다른 풍경이 되어버린 사람. 매주 금요일이면 인사동 화랑가엔 어김없이 그의 이름이 남는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요, 화집이나 팜플렛 이런 인쇄 매체하고 실제 이렇게 그림의 그거를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죠. 보랏빛인데 실제로 저기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블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팜플렛 감상을 어떤 한계가 있고. 남들은 대충 보는 팜플렛이지만 그에겐 중요한 분석 자료. 작품과 팜플렛을 대조하고 살피고 이렇게 이어지는 인사동 금요일의 순환길에 그의 인생이 있고 한국 근대 미술사가 있다. 그림이 있는 곳엔 늘 그가 있다. 이응로 화백이 프랑스 유학 전에 선보였던 작품들. 그 작품을 42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때 시대 그때 도굴전 때. 도굴전 때 찍은 사진이죠. 네. 선생님이 58년도 그 당시 그렇죠. 사진. 그때 네. 사진. 파격적인 분놀림으로 동양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고암이었기에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시회다. 더구나 고암은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 끝내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파리에 묻힌 화가였다. 작가에 대한 추모 열기로 국내 미술계 인사들 대부분이 모처럼 함께한 자리. 그 속에서도 유독 그림 앞을 떠나지 못하는 김달진. 그가 고암의 작품에 매달려 있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전시된 작품들을 꼼꼼하게 살펴 그동안 행여나 놓치고 있었던 자료는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다. 아니, 그래도 58년도 작품인데 그게 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져가지고 42년 만에 또 보여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작가가 대단한 전시하면 다 흩어지고. 이게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갈 때 그림을 팔지 않고 다 가져갔다는 게 정신이 대단한데 이게 지금 막 치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유족들까지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내민 자료집이었다. 그동안 유족들도 찾고 있었던 고암의 43년도 작품 원본 사진이 그의 자료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거 원본도 있네? 세상에. 원본 이 그림 엿을 어디서 모았어요? 나도 이 전문가도 잘.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고암의 작품 사진을 마주한 미망이는 그의 자료집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런 것을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쉬운 사진 한 장. 했었다고요. 제 일본 화원전 이거 보세요. 그래서는 그때가 이제 전쟁 중이라 그런 도로비니 뭐니 그런 것을 많이 만들지 못한 형편이었던가 봐요. 일본에서도. 그러나 이렇듯 그가 수집해온 자료가 흩어지고 묻혀져 역사의 미화가 될 뻔한 고인의 작품을 현재로 미래로 이어주는 것이다. 아유, 그저 40년 만에 이거는 도굴전 똑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것이 보세요.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가 보세요. 이것이 다 그것이죠. 그렇죠. 예, 작가 선생은 지상에 안 계셔도 작품이 남고 영웅이 남아가지고 후인들한테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한 그릇에 모아준 우리 김달진 선생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해 나와서 한국 미술사의 귀중한 토대가 되는 자료들. 아직 좀 정리가 그 자료들이 이렇게 그의 손에서 나오고 있다. 그의 본업은 한 미술관의 자료실장. 매일같이 조간신문 18종을 빠짐없이 읽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의 업무는 시작된다. 미술 관련 기사가 단 한 줄이라도 있으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자료 목록에 첨부한다. 전람회 기사조차도 오류 여부를 확인할 정도.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전시회가 열리다 보니 미처 분류되지 않은 팜플렛과 자료들이 그의 책상 아래 쌓여 있다. 정확한 자료의 토대 없이는 한국 미술사를 바로 세울 수 없기에 그저 행복한 마음으로 자료와 씨름한 지 어느덧 30여 년. 행여나 간밤에 별세한 작가는 없는지 신문의 부음란을 살피는 것도 미술 자료 수집을 시작하면서 생긴 오래된 습관이다. 미술사에서 작가의 작고 연일은 작품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법. 남들에겐 종이 조각에 불과한 자료도 그의 손에 들어오면 한국 미술사의 토대를 세우는 귀중한 1차 사료로 바뀐다. 지금까지 하나하나 색인 작업을 거쳐 그가 정리한 작고 작가들만 500여 명에 이를 정도. 그러다 보니 국내 미술계에선 걸어다니는 미술사 사전으로 통할 만큼 그의 머릿속엔 한국 미술계 자료들이 거의 입력돼 있다. 네네. 네, 김달진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네, 나비 그림요? 네네. 네. 아, 호가 소군이라고요? 네. 그 저기 한문을 혹시 읽을 수가 있으세요? 아, 돌 속의 구름은요? 그러면은요, 그 선생님은 서군 정은영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나비 그림으로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문의 전화만 하루에도 수십 통. 심지어는 소장품의 감정가를 알려달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귀찮은 내색 않고 감정위원에게 문의하라며 친절히 일러주는 김달진이다. 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현대미술 초대전에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모든 역사는 1차 자료에서 출발하는 법. 전시 팜플렛은 미술사에 더없이 좋은 현장 자료다. 대부분의 전시회가 주말에 임박해 열리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그는 인사동 화랑가를 순회하며 작품 팜플렛을 수집한다. 선생님 개인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전시 잘 끝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먼저 알고 팜플렛을 주는 사람도 많지만 초기에는 구걸하다시피 팜플렛을 모았다. 한번 이렇게 전시장에 나가게 되면 한 28군데에서 한 30군데 그 전시장이라든지 미술관 화랑을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팜플렛 수집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전시에 대해서 2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는 그 개인이나 단체전으로 정리를 하고 한 부는 이렇게 날짜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면 한 부를 더 수집을 해서 3부씩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으게 되면 한 주에 나가면은 한 7, 80종씩을 이렇게 모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오늘도 지냈어요? 바쁘시네요. 네, 오늘 저기 뭐 저기, 갤러리상 보고 아. 소나랑 전시 보고 여기 지금 사배나 전시 보러 가는 중이거든요. 다리가 진짜 튼튼하셔야겠네요. 뭐 늘상 해왔던 일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아이고, 김홍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또 금요일이군요, 오늘이. 네, 그래서 변함없이 이렇게 그가 금요일에 인사동 화랑가 순회를 시작한 건 80년도. 이제는 가방을 들고 메고
화랑가를 기웃거리는 그의 모습은 이곳 터줏대감들에겐 익숙한 금요일의 인사동 풍경이 돼버렸다.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예, 같이 가죠. 네, 안녕히 계세요. 저하고 안 거는 85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5년도 제가 홍대 대학원 다닐 때 미술 쪽에 저분이 저 자료를 모으시고 계셨고, 또 88년도에 정확하게 인사동에 매주 금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오셨어요. 꼭 오셔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막 한 주껏 전시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안녕하셨어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잘 지내셨고요? 예. 예. 네. 그가 미술 자료 수집과 첫 인연을 맺은 곳이 청계천이다. 지금이야 꼭 필요한 자료만 구입하지만 한때는 그림이 든 책이라면 모두 수집했을 정도. 때로는 돈이 없어 그림만 찢어달라고 사정사정 졸라서 자료를 모았던 적도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 당시 덕수궁에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을 관람한 후 그 감흥을 잊지 못해 시작한 자료 수집이 평생 직업이 된 것이다. 72년도에 열렸는데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미술에 대한 자세한 건 몰랐었지만 그 전시에 가서 1900년서부터 1960년까지의 60년간의 한국의 작가들의 작품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아주 저한테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시를 통해서 가서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작가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게 되고 거기를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근대미술에 대한 자료 수집을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어요? 일요일마다 그들 부부가 찾아뵙는 분이 있다. 그저 취미에 불과하던 미술 자료 수집을 직업으로 만들어준 은인을 뵈러 가는 것이다. 관장님, 저희들 왔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지냈던 이경성 선생. 미술평론계에선 대북격인 그가 김달진의 은인이자 스승이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일요일 저녁 한 끼 지어드리는 것으론 그저 죄송할 정도로 이 관장은 그의 아내에게도 부모 이상의 존재다. 뒤늦게 남편이 대학을 졸업한 것도 이 관장 덕분이었다. 네가 나한테 제일 먼저 홍익대가 미술관 박물관장 세울 때가 그때 몇 살 때냐? 그때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때였었어요. 그래, 내가 모자 쓰고 저 교복 입고 왔었을 때 오더니 답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땅바닥에 큰 절을 하고서 달진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제 갔구나. 몇 년 전이지 그게? 그게 73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재임 시절 그의 열의를 알아보고 자료실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이다. 일단 제1조가 말이야 박물관 미술관장은 미술품을 소장하지 말 것. 그게 제1조야. 근데 너도 바로 그거야. 다 규정하고 자료 다 규정하고 바로 그거지. 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불러서 말하자면 저 필요한 거 자기한테 운동화 가져가는데 네. 내 생각에는 자료라는 건 무한된 자료가 가치가 있으니까 세부든지 내부든지 가져가서 네가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누굴 나눠줘도 괜찮고 또 필요한 사람 줄까 그냥 그 자료 가치가 있는 걸 갖다 결정해야지 네가 있냐 없냐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응? 네. 사람들이 팜플렛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은 오히려 더 관심을 안 두는데 초청장 하나하나가 자료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도 가봤는데 초청장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느냐 응? 그런 거 없어서 나머지 다른 거 안 난단 말이야. 언제 죽었냐 뭐 했느냐 그러니까 그 조그만 저 전람회 언제 한다든지 그런 통지 써 있잖아. 그것이 더 큰 책보다도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활자로 된 건 다 수집의 대상이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에게 자료 수집의 진정한 가치와 잣대를 가르쳤던 이 관장.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관장은 그에겐 변함없는 스승으로 존재한다. 아니요, 있어요. 따로 놨어요. 그가 미술 자료 수집을 첫 본업으로 삼아 근무했던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지금이야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가는 곳이지만 그가 이곳에서 자료와 씨름하며 지낸 세월만 14년 2개월이었다. 직책이래야 별정직 7급 자료 공무원. 그래도 이곳 자료실 근무는 그에겐 더없이 감사한 천직이었다. 미술인들의 인명카드 정리와 팜플렛 같은 전시 자료 수집, 그리고 미술 관련 기사 스크랩이 당시 그의 주요 업무였다. 누구든 필요하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팜플렛과 미술 기사 스크랩북들. 이 자료들 속에는 그의 손때가 알게 모르게 배어 있다. 처음에 이렇게 미술관에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는 주로 이렇게 붙여오는 팜플렛에다가 이렇게 치중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느꼈던 한계점이 이렇게 수집을 해오는 것만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누락이 될 것 같고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자료라는 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수집을 해서 정리해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술관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건의를 했었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주 이렇게 전시장을 나가서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국전도록조차 누락된 것들이 있을 정도로 미술사 자료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던 80년대.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않든 그는 사라진 것들은 스스로 찾아내어 자료를 채워나갔다. 출품 작품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책인데 그 전질 중에서 빠져있던 9회, 11회, 12회, 13회가 빠져 있었던 걸 알고서 인사동 고서점 몇 곳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해놓고 또 이렇게 몇 년이 흘렀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쪽에 이제 제가 가서 빠졌던 9회, 11회, 12회, 13회를 구입을 해가지고 86년이니까 독수궁에서 과천으로 이전해오기 몇 개월 전인 1986년 3월 29일 날 이렇게 제가 등재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인사동 현장 순회를 시작한 것도 이때. 놀러 가는 게 아니냐는 논청도 있었지만 굳이 다리품을 팔아가며 현장 수집에 나선 건 그만의 자료 철학이 있어서였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것은 역사가 된다. 하지만 오늘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역사 속 미아가 되기 마련이다. 편한 길을 마다하고 현장을 떠돌며 자료를 수집하는 고단한 그 길. 무시와 핀잔 속에서도 그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는 소명의식 때문이었다. 그의 손으로 색인 작업을 마친 미술인만 4천여 명. 남들은 하찮게 여기는 일일지라도 오로지 열정 하나로 다리품을 팔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온 김달진. 그가 걸어온 외길 인생이 있었기에 한국 근대 미술사에 흩어지고 사라진 기록들이 이렇게 보존되어 오는 것이다. 이런 자료가 김웅수 선생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참 유익한 자료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의해서 김웅수 선생님이 김수로 표기가 됐고 그리고 연구자들한테 좋은 증거가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김수라는 건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작품에도 이렇게 다 김수라고 해서 영문 사인을. 한 작가의 작품 경향과 전시회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시회 팜플렛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영국에서 계시면서 이제 송 과장님한테 보냈던 소신 같고요. 이 소신 자체가 이렇게 어떤 자료로서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제 침탈과 전쟁으로 수많은 자료가 소실되고 있던 기록조차 없애버렸던 지난 시절, 김흥수 화백이 자신을 김수라고 불러줄 것을 당부한 편지마저 기록으로 보관할 만큼 철저했던 것이다. 소신입니다. 요즘도 미술관에서 일하다가 이제 자료 들치고 하다 보면은 지금은 뭐 전산화를 많이 해놔서 조금은 좀 그 구술 자료들이나 아니면 수기 자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김달진의 특유의 그 필체가 있거든요. 조금 그 서툰 글씨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런 그 조그마한 또 아주 세심한 데까지 노력해 놓은 것들이 우리 자료실의 그 자료들을 보다 더 충실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런 점에서 그 글씨를 만날 때마다 그의 땀과 그리고 그가 걸어 다녔을 그 인사동 골목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지난 30여 년 꾸준히 계속해온 그의 일 중에 하나가 작고 작가들의 인명사전을 만드는 일이다. 말씀 이번에 그 근원 김용준 선생님에 대해서요. 보지. 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56년 됐을 적에, 네네. 56년 됐을 적에 이 여성이 하고 큰 논쟁을, 조선화에 대해서 논쟁을 벌려요. 네. 이 여성. 최근 김달진은 작고한 월북화가 근원 김용준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은 북한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최근 북한을 다녀온 유홍준 교수를 찾은 것도 바로 그 때문. 이발소 그림처럼 되고 간판 그림처럼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데 근원이 관념성이 강하다고 그래서 근원이 숙청이 되죠. 그러니까 근원이 승무 그린 거 가서 이게 이제 마지막 작품이고 그 이후 활동은 뭐 설이 많았는데 65년에 죽었나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자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숙청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도 산 거는 확실하죠. 서울대학 교수로 재직할 무렵 미군 대령을 총장으로 앉히려는 정책에 반대하다 교수에서 파면되고 월북한 근원 김용준.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근원이 동경대학을 졸업하고도 서양화가 아닌 한국화를 선택한 이유였다. 서양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좀 몇 점을 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원 김용준은 이데올로기의 대치 속에서 제 역량을 다하지 못하고 작고한 화가 중에 한 분이었다. 이때 근원이 수화 그린 걸 보면은 김달진은 힘있는 필력이 담긴 초상화 한 점에 넋을 잃었다. 근원이 절친했던 수화 김환기 화백을 모델 삼아 그린 초상화였다. 또 하나 그를 놀라게 한 것은 화가로만 알았던 근원이 가장 조선 맛이 나는 글을 쓴 수필가였다는 사실이다. 유 교수와 같은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이렇게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워낙 잘 아니까 그 애정을 갖고 그리고 근데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삶을 교감하는 그 문화는 이 사람 때로 끝난 것 같아요. 어쩌면 그가 만들어가는 인명사전이 완성되면 옛 작가들의 문화와 삶의 향기까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 교수와 인연을 맺은 것은 80년대 초. 평론가와 자료 수집가로 만난 이후 이렇게 그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유 교수가 제공하고 유 교수에게 요구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가 제공하고 있다. 현대미술도 어느 때가 역사로 얘기를 해야 될 적에 그 가장 중요한 증언자가 자료로서 기록으로서 증언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글 쓰다가 평론 쓰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전화로도 물어보면은 내 미안하지만은 시간이 없는데 이것 좀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러면은 바로 찾아서 알려주고 신세도 지고 일반적으로 이 자료만 나오는 거 그걸로 신빙이 안 갈 적에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김달진 씨는 그 분야에서는 정말로 엑스퍼트가 될 거다. 그거는
미술사가나 미술평론가가 하는 거 말고 다른 그 일을 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유 교수를 만난 후 그는 중앙고등학교로 향했다. 근원의 학적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용준. 여기 있어요? 예. 본적이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충북 영동군에서 이제 보통학교를 졸업하셨군요. 네. 여기 졸업 후 상황을 보면은 동경 미림학교를 졸업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학업도 우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동화 미술 성적이 나오는데요. 예. 아. 만점을 받으셨네요. 예. 100점 100점인데요. 예. 지나치리만큼 자세하게 성적이며 본적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는 건 보다 정확한 인명사전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료다. 그의 현장 순회는 계속됐다. 여보세요? 근원의 생가 확인에 나선 것이다. 김달진입니다. 노시 산방이라 불렸던 근원의 생가 위치는 성북동. 복덕방까지 들려 물어물어 주소를 확인했지만 성북동을 헤맨 지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났다. 자료 수집을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그의 구두 뒤축은 성할 날이 없다. 한시도 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자료 가방 때문에 한쪽 어깨가 유난히 기울었다. 이것도 자료 수집을 시작한 후 얻은 직업병이다. 노시 산방의 주소를 확인한 건 발품을 판 지 3시간 만이었다. 여보세요? 우리 그 노시 산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여기 그 기존에 그 유명하셨던 그 근원 김용주 선생님이라고 사셨던 노시 산방이거든요. 여보세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 야속하지만 그나마 근원의 생가를 직접 확인한 것만도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한국 근대 작가들의 인명사전을 만들어간다. 퇴근 시간도 10시를 넘기는 게 다반사다. 남들처럼 그 흔한 자동차 한 대 없이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는 뚜벅이 신세. 지하에서 반지하로 이사를 하면서도 가족들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던가. 형님 이거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유난히 입이 짧은 아들 때문에 밥을 먹을 때마다 여간 신경을 쓰는 게 아니다. 아빠보다 키 크려면 금방 얼마 안 남았더니 아빠보다 나보다 키 많이 크네. 키 좀 많이 컸어요? 제가 요즘에 이만큼 자라준 것도 그저 고맙지만 고기 한 번 마음 놓고 먹이지 못한 그로서는 아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체격이 작은 것을 볼 때면 지금도 덜컹 걱정이 앞선다. 많이 먹고 놀도 많이 하고. 아들한테 해줄 말이 없고. 아들이 2돌 되던 해 병원에서 듣게 된 외소증 진단. 성장 호르몬을 맞는데 매달 들어가는 돈만 50만 원. 그의 월급으론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천직으로 삼았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떠나 자리를 옮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래서 진짜 월급 다 가지고 와서 그날 그 다음 날 쓰면 돈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애한테 또 그 한 46만 8천 원이었나 그때가 그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면 해야죠. 무슨 일이든지. 일터는 옮겼지만 그의 일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미술 자료를 수집하고 여전히 일거리를 쌓고 들어와 자료 정리를 마쳐야 그의 하루 일과는 끝난다. 신문 기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 잘못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 그의 글들이 지면에 실릴 때마다 미술계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지난 95년에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 미술사를 간행했다. 그의 이런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3년 전 월간 미술대상 특별 부문에서 수상을 한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용기고 에너지였다. 처음에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요. 이렇게 딴 갈매기들은 다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데 혼자서 날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혼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되게 고독하고 막 나중에 무리해서 추방도 당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하는 일도 되게 혼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독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빠 하는 일이. 그를 여기까지 끌어온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어쩌면 온전하게 정리된 자료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대기는 더욱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1차적인 자료들이. 그런 것들 어떤 신문 스크랩이나 이런 걸 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걸 이렇게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음 기회에 진선 씨가 필요로 하다면은 그 문에 대한 이제 기사 같은 거 뭐. 기초가 부실하면 모든 게 부실해진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 오로지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달려온 지 30여 년. 작품집 이런 거 정도는 모은 줄 알았는데 이제 한국 미술계에서 그의 존재는 자료 수집가를 넘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미술사의 가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은 어떤 심포지움이나 어떤 뭐 근대 미술이든 현대 미술이든 그런 학회를 하거나 이럴 때 그 김달치 선생님이 나타나시면 좀 다들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증인이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나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전시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김달치 선생님이 안 보이시거나 이러면 내가 그 현장의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발로 뛰시고 그 장소나 그 현장을 한국 미술의 현장을 지켜보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작가들한테는 지금은 이제 긴장감을 주시는 분이 되셨던 것 같아요. 유명세를 타게 되면 느슨해지기 쉽지만 그는 지금도 변함없이 밤이 늦도록 화랑가를 순회하며 팜플렛을 수집한다. 선생님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달 선생님 바쁘실 텐데. 어디 전시 잘 진행되시고요? 예. 이거는 요즘에 이제 건작인데 지금 제목이 낮과 밤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쪽 남도 풍경에 항원역의 풍경을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맑은 어떤 그 대기감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 작가의 작품이 새롭게 선보일 때마다 작품 경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작가들에게 직접 듣기도 하고 스스로 수집한 자료로 비교하고 분석해 또 하나의 새로운 자료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고 수집한 작가에 대한 개인 자료만 해도 그 작가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있는 탓에 작가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항상 깨어있게 긴장감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이거 굉장히 무겁네요. 이제 뭐 지금 자료 이제 그만 수집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직도요. 전시회 가서 봐야지 되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일을 지속을 하고 있어요. 자료 찾아다니는 현장에는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주라는 말을 들은 건 40을 넘기면서부터. 그러나 그는 다리 힘이 남아있는 한 자료 수집을 계속할 생각이다. 제가 좀 자료가 필요해서. 보통은 그가 화가들을 찾아가지만 무슨 일인지 미술 전문 MC로 활동 중인 한잼마 화가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여러 경향의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부탁드렸거든요. 네. 이인성 선생님 전시 곧 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원고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료들이 좀 필요해서 그 과거에 대한 네. 자료들이 필요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예,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선생님께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제 나름대로 좀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한국의 고갱이라고 불렸던 비운의 천재화가 이인성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찾았던 것이다. 이거 지금 보니까 네. 1948년도네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생존 자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예. 1950년도에 작고했기 때문에 이 팜플렛 자체는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1948년도에 지금 개인전한 겁니다. 그래서 볼 수도 있고. 작품을 만날 때면 그는 이 땅에 그 작품을 남기고 간 화가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1930년대 이미 천재 화가로 명성을 날렸던 이인성 화백이야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인물. 10대 나이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하고 20대 초반에 연속 4회 특선을 차지하며 우리 화단에 돌풍을 일으켰던 이인성 화백이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집중시킨 건 전시 준비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이다. 그동안의 모든 자료에 사실 캔버스에 유체로 표현됐었어요. 이 작품을 이렇게 좀 소장가로부터 빌려가지고 보는 과정에서 수채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수성이니까 그 면봉에다가 이렇게 우리 보존과학팀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그 보존과학팀하고 해서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그 면봉에다 물을 가지고 유화 물감을 했을 때는 그 뭐 그냥 먼지 같은 것만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그 컬러가 좀 배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이 일단 수채일 가능성이 많고 작품에서 보시면은 이런데 저기 신발이잖아요. 신발에 밑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연필로. 그래서 이렇게 이건 굉장히 이렇게 플랫해요. 그림이 평면적이고 이인성의 다른 유화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맞디에도 두껍고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퍽퍽한데 이건 굉장히 물을 많이 써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까지 유화로 알려졌던 이 작품이 이제 수채화로 정정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작품이 됐다. 지금 사실 이번 전시된 작품들 중에 사실 전모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사진 자료로밖에 실제로 여기 이제 출품되어 있는 건 7점밖에 안 되거든요. 네. 나머지 작품들은 거의 다 망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도판으로밖에 알 수 없고 전시에도 뭐 출품하기 거의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이번에 소재가 확인된 건 사실 거의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저희가 칼라 도판으로 해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찾지 못하거나 망실된 거고 지금 칼라 도판들은 이번에 출품됐고 현존하고 있는 작품들 작가들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연대도 전시된 작품은 겨우 7점. 1924년부터 사망했던 1950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품했던 이인성 화백이었다. 그렇다면 어둠 속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과연 어느 정도 될런지. 안타깝게도 이처럼 빈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국 미술사의 현 주소는 아닐지.
아무리 인터넷 하나면 해결되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기초 자료가 부실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법이다. 정확한 자료의 토대 없인 올바른 미술사 서술도 작품 비평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기에 어느 분야든 훗날을 위해 오늘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직은 잊혀지고 묻혀져 있는 이 땅에서 살다 간 작가들의 작품과 자료들. 그 빈자리를 채울 때까지 변함없이 김달진은 한국미술사 1번지 인사동 금요일의 사나이로 남을 것이다.